자, 갑니다. 자, 지층의 나이. 원래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층의 나이에는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령, 나이. 자,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지층들의 생성 순서와 생성 시기를 알아내는 건데, 자, 먼저 할 것이 지사의 법칙. 자, 지사란 말은 사자가 역사야. 그러니까 땅의 역사를 현재 보면 따져보는 그런 학문이 되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지사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층들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층들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그리고 현재 과거에 어떤 현재 지질학적 변화가 생겼는지 이것을 추론하는데, 알아내는데 쓰는 법칙들을 지사학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원래 법칙이 뭐 5가지 또는 6가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 5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평 태적의 법칙. 말 그대로 수평선과 나란하게, 수평면과 나란하게 태적된다 그 말이야. 실제로 풍화 침식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운반된 다음에 쌓일 때 당연히 낮은 곳부터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지구의 현재 굴곡 자체는, 지표면의 굴곡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풍화 침식에 의해서 평탄해집니다. 어쨌거나 낮은 곳에 쌓일 때 현재 수평면과 나란하게 중력에 의해서 쌓이는 것을 말한다. 태적물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태적되는 것을 수평 태적의 법칙이라고 한다.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용어 그대로야. 현재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이동돼서 계속 평탄해지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쌓일 때도 수평선과 나란하게, 수평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된다는 것. 자,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퇴적되어 있는 모습들을 쭉 나타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평선과 수평면과 다 나란하게 퇴적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지층 누중의 법칙. 누란 말은 누적된다. 중, 현재 보면 중복된다. 그 말이 되겠지? 그 지층 누중의 법칙이 뭐냐면, 지층들이 쌓일 때 당연히 아래에 있는 것이 먼저 쌓였다. 그 말이야. 근데 지층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경우도 있다는 거지. 역전의 경우는 현재 순서가 바뀌겠죠. 그래서 지층이 만약 역전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밑에 게 먼저 쌓여서 나이가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역전되지 않았다면 상층, 위층의 나이가 하층의 나이보다 더 적겠지. 아래층의 나이가 먼저 쌓였으니까요. 나이가 더 많겠죠.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층 누중의 법칙,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아래층에 있는 게 나이가 더 많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동물군 천여의 법칙. 자, 이건 뭐냐면, 자, 동물들, 자, 우리 삼엽충 하면 고생대, 암모나이트 하면 중생대, 뭐 매머드 하면 신생대, 각 시대마다 살았던 생물들이 있는 거지.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물들은 진화를 한다. 그래서 지층의 나이가 어릴수록 최근에 만들어진 애들일수록 현재 그 지층에 그 당시에 서식했던 생물들의 화석이 있을 건데, 출몰하는 한 점면 출토되는 그 화석들이 훨씬 더, 생물들이 훨씬 더 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거야. 근데 이거는 지층 나이가 어릴수록 생물의 진화 정도가 많다, 크다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이거는 각 시대마다 살았던 생물들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어떤 화석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생물의 화석 가지고, 생물의 종류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동물군 천의 법칙 말고 원래 생물군 천의 법칙이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출토되는 현재 보면 우리가 발견되는 화석들을 보게 되면, 자, 식물보다는 동물의 화석이 월등히 많지. 딱딱한 현재 보면 껍질이나 뼈 구조 이런 단단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에 의한 화석이 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물보다는 동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군 천의 법칙이라 쓴 거지. 자, 이건 화석을 이용하는 거지. 자, 시대마다 살았던 생물들이 다르다. 그대로 화석 가지고 지층의 생성 시기, 생성 순서를 결정한다. 자, 이게 대표적인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들입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건 차후에 한 번 더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 암모나이트와 삼엽충이 있을 때, 자, 암모나이트는 어느 시대죠? 어느 시대에 서식했던 생물이지? 중생대. 그렇지. 삼엽충은 고생대. 바다 환경이었죠? 이번에 문제도 나왔었지. 자, 넘어갈게.
그래서 지층 가지고 혼자 보면 이 지층들이 어느 시대에 생성됐는지, 그리고 또는 두 개 지층이 있다면 누가 더 먼저 형성이 됐는지 결정할 수가 있다. 나이를 비교한다면 A 지층이 나이가 더 많겠지. 자, 네 번째로 관입의 법칙. 자, 관입이란 말은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과정을 관입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관입 당한 애와 관입한 놈. 자, 두 놈이 있을 거면 관입 당한 애가 먼저 형성돼서 자리 잡고 있던 거였지. 그래서 관입 당한 애가 나이가 더 많다 그 말이야. 그래서 관입한 암석의 나이와 관입 당한 암석 또는 지층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 관입 당한 애가 나이가 더 많다 그 말이지. 뭐 별거 없습니다. 쉬운 거지. 자,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 하기 전에, 자, 볼게. 이거 관입. 자, A, B, C가 있고 D가 관입했다 그 말이지. 어쨌거나 관입 당한 애들이 나이가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나이를 비교해보면, 물론 A, B, C 내에서도 나이를 구분해서 순서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A, B, C, D로 나눴을 때, D가 더 나이가 더 어리다, 관입한 게 나이가 더 적다 그 말이지. 어쨌거나 기존에 있던 애들을 뚫고 들어갈 거니까. 자, 부정합의 법칙. 자, 마지막 법칙이야. 자, 부정합. 자, 정합이라는 것은 지층들이 연속적으로 중간에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를 정합이라 그러지. 자, 부정합은 정합이 아니다. 그겁니다. 부정합 면을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을 가지는 걸, 큰 시간 차이를 가지는 걸 바로 부정합이라 그러지. 자, 치사하기 법칙. 자, 제시했던 이 다섯 가지 법칙 가지고 지층들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과거에 또 하나의 법칙으로 동일 과정설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언급 안 하는 경우 많은데, 동일 과정이란 말, 지금이나 과거나 지질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지층들이 쌓이고 이것들이 지층이 현재 보면, 자, 풍화침식 받아가지고 이게 운반되고 쌓여서 지층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런 과정 거쳐서 과거에 지층들이 만들어졌구나 판단한다는 거죠. 동일 과정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지층 대비. 지층 대비란 말은 말 그대로 지층들을 두 개 지역에 있는 지층들을 서로 비교한다 그 말이야. 지층 대비란 말이 비교한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현재 여러 지역에 있는 지층들을 비교하는 것을 지층 대비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두 개 지역이라 하더라도 또는 여러 개 지역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층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개의 지층들의 각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겁니다. 지층들의 선후관계, 누가 먼저 형성되고 누가 뒤에 형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암상에 의한 대비. 암상이란 말은 암석의 모양 그 말이에요. 상자가 모양 상자잖아. 그래서 암석의 종류나 지질 구조를 비교하는 겁니다. 암석의 종류나 지질 구조. 자, 특히 암석의 종류. 자, 특히 암상에 의한 대비 같은 경우에 암석들 지층들의 생성 순서를 정할 때 중요한 열쇠가 되는 애들이 있어. 이걸 열쇠층이라고 그래. 또는 열쇠를 다른 말로 우리가 시건장치라고 얘기를 하잖아. 열쇠 뭉치를 시건장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자로 열쇠를 건이라고 해요. 건. 그래서 열쇠층을 다른 말로 건층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층들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키포인트가 된다. 키가 된다. 해결의 열쇠가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열쇠층, 건층이라 말 쓰는 거야. 특히 이 열쇠층, 열쇠층이나 또는 건층이 될 수 있는 애들은 특징이 좀 뚜렷한 애들이야. 넓게 분포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넓게 분포하면서 특징이 뚜렷한 애들.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예로 응회암층이나 석탄층이나 석회암층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써볼게. 일단 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자, 응회암층은 화산재가 쌓인 거잖아, 맞지? 자, 일단 예로 한번 그림을 보고 갈게. 참고로 이거 하나 써놓고 가겠습니다. 일단 원래 지층 대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화석에 의한 대비와 암상에 의한 대비가 있어. 참고로 이 암상에 의한 대비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아주 넓은 서로 비교하는 지층들의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야.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적용할 때 암성에 의한 대비를 씁니다. 이건 부가적으로 설명 좀 이따 그림 보고 할게. 일단 써봐.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지층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서로 쌓이는 모습이 약간씩 다르잖아, 맞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겁니다. 우리 사상구에 뭐 덕포동이나 주례동이나 현재 보면 지층들을 가져왔어. 지층들을 비교할 거야. 근데 이게 사상구라는 비슷한 지역이니까 현재 쌓여가는 모습들이 비슷하겠지? 그래서 태적층, 지층의 형성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근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또 차이가 생기겠죠? 현재 보면 덕포동이나 주례동의 그 지역적인 특징. 예를 들어서 자, 동일하게 쌓였는데 어느 지역은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계곡에 위치한다는 말은 자, 물이 흘러가면서 침식이 잘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어떤 지층이 깎여 나가고 여러 개의 지층 중에 어떤 일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차이 난다는 거지. 자, 근데 음회암이나 석탄층이나 석회암층 같은 경우에 이거는 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구에 화산 분출에 의해서 화산재가 쌓인 응회암이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 자, 주례동에 있는 지층에서의 응회암 그리고 우리 덕포동에 있는 지층에서의 응회암 이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지. 그렇게 같은 시기에 만드는 애들을 먼저 기준을 잡아준다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애들을 지층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응회암이나 석탄층 이게 바로 열세층되고 다른 지역에도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같은 시기에 만드는 애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석탄층 바로 위에 있는 자, 이 황색 같은 경우에 이것들은 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 다른 지역에 있지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애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또 그 위에 있는 전문이 있는 것. 다 이거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 그 위에 옅은 황색 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 됐지? 근데 지역마다 퇴적되는 정도와 또 침식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현재 가운데 2개 지역에는 이 전문이가 있지만 양쪽에는 없잖아, 맞지? 양쪽에는 깎여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이 노란색 영역은 나머지엔 현재 보면 이 2번째는 있지만 나머지는 없잖아? 그래서 쌓이고 난 뒤에 침식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현재 이 순서들을 우리가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비교를 해서. 근데 이 비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건층, 열세층, 응회암, 석탄층, 석회암층이다. 자, 2번째로 화석에 의한 대비. 자, 화석. 자, 예를 들어서 삼엽충 화석이 있다. 자, A 지역에도 삼엽충, B 지역에 삼엽충, 그리고 C 지역에 삼엽충 있다면 이건 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 삼엽충이 나오는 것들을 다 연결해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라고 연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화석에 의한 대비, 생물 화석을 비교해서 순서를 결정하는 것. 이걸 화석에 의한 대비라고 한다. 참고로 화석이 주는 정보에 따라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나눕니다. 참고로 시대를 알려주는 삼엽충은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메머드는 신생대 이렇게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들을 표준 화석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층의 대비라는 것은 지층의 순서를 잡기 위한 거지. 그러면 시기를 알면 그 지층이 만들어진 시기를 알면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표준 화석을 이용하는 거지. 참고로 시상 화석은 그 지층들이 만들어진 환경을 알려줍니다. 뭐 건조한 지역인지 바다인지 이렇게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따질 거니까 시대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을 이용하는 거지. 자, 나중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표준 화석을 이용한다. 자, 예로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나 화폐석이나 삼엽충은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화폐석은 신생대의 대표적인 해양생물 화석입니다. 해양생물이야. 화폐석은 말 그대로 화폐, 동전 모양 이렇게 생긴 걸 화폐석이라고 해요. 차후에 나중에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 자, 화석에 의한 비교는 물론 먼 지역도 당연히 되지만 가까운 지역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층에서 어떤 현존 지층에서 화석 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것 지층 가지고 화석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한다는 거지. 그럼 얼마든지 비교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자, 어떤 지층에 삼류층이 나왔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지층에 암모나이트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층이 먼저 생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화석에 의한 비교니까 먼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애들까지 물론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 동일한 화석들 쭉 비교를 한 겁니다. 같은 화석들이 발견되었다면, 동일한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그 지층들은 생성 시기가 같다, 유사하다가 되겠지? 그렇게 지층들의 생성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 자, 지층의 연령. 지층의 연령. 지층의 연령이라는 것은 나이지. 그래서 지층의 나이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지층의 연령, 지층의 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다.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상대적인 나이와 절대적인 나이. 첫 번째로 상대 연령. 자, 상대 연령은 여러분과 나를 비교한다면 내가 더 나이가 많잖아, 맞지? 근데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나이가 많고 적은지. 그냥 상대적인 선후 관계만 따지는 거야. 이게 바로 상대 연령이야. 지층이나 암석의 상대적인 생성 시기, 생성 순서만. 자,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선후 관계만 따지는 걸 상대 연령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아까 상대 연령은 아까 이거 뭐니 많이 했잖아. 지사학의 법칙이지. 땅의 역사를 따지는 어쩌나 지사학의 법칙들 5가지는 누가 먼저고 누가 뒤인지 이렇게 순서를 결정하는 법칙들이었지. 그래서 상대 연령을 바로 이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층들 또는 암석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별거 없지? 자, A, B, C. 자, 참고로 이렇게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건 관입을 의미한다 그랬지? 관입 또는 분출. 자, 화성암 의미한다. 참고로 B가 퇴적된 다음에 이렇게 층리 자체가 휘어져 있단 말은 횡압력을 받은 거지. 습곡이 된 거지. 그 다음에 A가 관입했고 그리고 B뿐만 아니라 A까지 지금 잘려나간 걸 볼 수가 있겠지. 현재 보면 BA와 C 경계 사이에 굴곡진 면이고 기저여감이라는 부정합을 알려주는 증거가 있지. 그래서 A와 B 모두 다 잘려나가고 위에 C가 형성이 된 거죠. 일단 순서만 정하면 자, B가 퇴적된 다음에 습곡되고 A가 관입하고 부정합된 다음에 마지막에 C가 퇴적되었음을 알 수가 있지. 자, 두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자, 일단 지층이 역전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역전이 안 됐다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자, 먼저 B가 먼저 형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A가 관입하고 그래서 A가 관입할 때 주변에 닿아 있는 B의 영역에 변성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A 관입. 근데 B, C가 모두 다 잘려나가고 기저여감이 있고 C가 쌓여있으니까 이거는 부정합이 되겠지. 그래서 C가 퇴적이 되고 자, CD 사이에는 기저여감이 없으니까 그 위에 바로 D가 퇴적이 됐겠지. 다시 E가 퇴적되기 전에 역시 다 잘려나가는 부정합이 있고 E가 퇴적되고 그리고 F도 그대로 연달아 퇴적이 된 거지. 자, 세 번째는 맞습니다. 자, B가 먼저 퇴적되어 있었고 A가 관입했죠. 자, 플러스 표시나 V 표시는 관입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A가 관입한 다음에 A, B 모두 다 잘려나가고 기저여감 존재하니까 부정합된 다음에 D가 퇴적된 것. 자, 다시 C란 놈이 B, D를 다 뚫었으니까 이제 C가 관입한 거고 자, DC, CD 모두 다 잘려나가고 기저여감이 있을 거니까 부정합된 다음에 E가 퇴적된 게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네 번째. 지금 BCD 같은 경우에는 잘려나갔지만 양쪽 보게 되면 동일한 지층들이 존재하잖아, 맞지? 이건 단층이지. 단층들이고 BCD는 연달아 쌓인 거죠. B와 C와 D 사이에 부정합이 따르고 판단할 수 있는 그건 없잖아. 그래서 B가 먼저 퇴적이 되고 그 다음 C도 퇴적 그리고 D가 퇴적 연달아 퇴적이 이루어진 거지. 그 다음에 T와 E 사이에는 기저여감이 있으니까 부정합이고 그 위에 E가 퇴적이 됐고 다시 E와 F 사이에 기저여감이 있으니까 이제 보면 다시 부정합 F가 퇴적이 된 거지. 근데 기존에 있던 F나 E나 D나 C나 B나 모두 다 잘렸지. 이들을 잘렸단 말이야. 이때 다 F까지 퇴적된 다음에 역단층이 되고 이 그림은 지금 역단층이잖아. F 지역을 보게 되면
오른쪽이 상반인데 상반이 위로 올라갔지? 이걸 횡압력에 의한 역단층이라 하지. 그리고 관입은 자 단층까지 다 덮었잖아. A의 관입은 단층까지 다 덮었으니까 A가 제일 마지막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